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무려 17살 때 일이었어요.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한창 사춘기인 때인 17살 때 가출도 자주 하고 부모님께 반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점점 저를 포기하셨고 그럴수록 저는 더 엇나갔죠.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가 다시 집만 챙기고 밖에 나간 건 기본이었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어요. 그때는 한창 오빠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오빠는 듬직하고 저를 잘 챙겨주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죠. 저와 오빠가 만나게 된 건 카페였는데, 오빠가 먼저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그때부터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오빠의 학교는 저희 학교랑 많이 멀어서 평일에는 만날 수 없어서 늘 주말에만 만났는데 항상 저한테 맛있는 거랑 옷이랑 화장품을 사주곤 했고 제가 부담스럽다고 해도 오빠는 다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라며 제가 안 받으면 버린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런 남자친구를 사귀는 저를 보고 부러워했고 다들 오빠를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희 오빠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래 연애를 했고 오빠가 20살이 되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희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 18살이었고 철이 없었던 시기라서 동거라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오빠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거를 하면서 오빠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부모님들도 이미 저를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연락 한 동 없으셨고 저도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거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제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폰이 2개인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저는 많이 게을러서 집 청소는 대부분 오빠가 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더라고요. 청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냅다 닦고 쓸고 하고 있는데 침대 밑을 빗자루로 쓸다가 침대 밑 천장에 휴대폰이 붙어 있는 겁니다. 침대 밑부분에 테이프로 붙여서 안 떨어지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가 싶어서 힘들게 떼어내고 홈 화면을 켰더니 배경화면이 오빠가 한 여자랑 웃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열어보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필요했고 저는 오빠가 오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바람을 피우나 보다 하며 헤어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가 집에 들어왔고 오자마자 숨겨져 있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배경화면 누군데? 라고 했지요. 오빠는 당황하면서 어, 거렸고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사진 속 여자는 내 와이프고 난 24살이야. 20살인 줄 알았던 오빠는 24이었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여자는 자신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 제 나이는 18살이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유부남과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오빠는 다 말하려고 했어. 어차피 나랑 와이프랑 끝난 사이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 임신해서 결혼한 건데 딸이 나와서 아무튼 이혼할 거야. 오빠의 집안은 종갓집이었는데 오빠가 장손이라 가족들이 무조건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를 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고를 쳐서 저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는 딸을 낳아서 이혼을 한다니요. 당시 18살이었던 저는 어른들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헤어지자고 했고 오빠는 저를 붙잡았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집을 나온 18살 여자가 어디 갈 데가 있겠나요? 우선 친한 친구 집으로 가서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다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상황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빠한테 배신감이 든다기보다는 너무 역겹고 무서웠어요. 저는 친구 집에서 잠깐 신세를 지는 동안 오빠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오빠의 자취방에 들러서 제 짐을 조금씩 챙기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오빠와의 관계는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 제가 여자라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마법을 하지 않아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결과는 임신이 맞았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엄마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한 끝에 우선 아이 아빠인 오빠의 말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자취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오빠가 집에 들어오더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야? 생각이 바뀐 거야? 나 임신했어. 오빠는 당황해하면서 제가 건넨 테스트기를 보았고 당장 지우라고 할 줄 알았던 오빠는 오히려 좋아하면서 낳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미 딸도 있는 아이 아빠가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아내는 오빠가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걸 알고 계실까요? 저는 그분에게 미안해서라도 아이는 저 혼자 꼭 키우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오빠 딸한테만 집중해. 이 아이 나 혼자서 키울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인데. 너 아들 낳으면 우리 집에서 너 떠받들여 줄걸? 그리고 나 곧 이혼하니까 그 여자랑 남남이야. 저는 오빠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차피 저희 둘은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던 사이였고 그때 저는 혼자 임산부의 몸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오빠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선 학교를 자퇴하고 오빠의 자취방에서 제대로 된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오빠와 함께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오빠는 아내를 버리고 자기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은 것이 자랑인지 산부인과에 자기 부모님들을 데리고 오기 바빴죠. 그런데 오빠 부모님들은 아들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그 집안은 알 수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 같았던 건가요? 이혼을 하겠다던 오빠는 절대 이혼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여자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빠 부모님들이 제 아들을 뺏어간 겁니다. 아직 갓난아기였는데 집안의 종손이라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부모도 없는 저는 절대로 며느리로 못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주고 말고가 있나요? 아기는 엄마 손에서 커야 하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낳았는데 아이는 그 집에서 데려갔고 결국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오빠 부모님들은 아이가 엄마를 보면 아이가 심란해한다며 아예 만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울며 불며 무릎까지 꿇고는 제발 저희 아들만 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들은 단칼에 거절을 했죠. 저는 아이를 보내고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혹여나 아이가 커서 저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의 연을 다 끊으신 분들이라 찾아가기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오빠도 나 몰라라 했고 오빠의 아내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오빠 아내도 포기하시고 저희 아들의 새 엄마가 되기로 했나 봐요. 그들에게 저는 아들 낳는 기계였던 것 뿐이죠.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꿈에서 아들이 계속 나왔고 우울증까지 걸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아무리 오빠에게 연락을 해봐도 오빠는 늘 저를 무시했고 오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저희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엄마가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결국 30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다 보니 어디서도 저를 써주는 곳이 없더군요. 그래서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합격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공장 사장님이었는데 제 사정이 딱한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빠 쪽에서 가져갔다는 것도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아들도 2명이나 낳았습니다. 남편은 과거가 이런저라도 좋다고 받아주었고 아들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낳은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점점 생각이 나지 않았고 세상에 제 아들은 지금 남편과 저 사이에서 낳은 아들 2명밖에 없었지요. 과거에 대한 상처는 치유해 가고 있었고 저도 어느덧 40대가 되었습니다. 전 여전히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평범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기도 하고 아이들이 모르는 전화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길래 늘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로 전화 주세요 라고 남겼고 그래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 중요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자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계속 이런 문자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첫째 아들이 엄마 내가 전화해 볼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옆에서 그 사람과 전화를 하고 있던 첫째가 전화 잘못 거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전화를 끊길래 무슨 전화냐고 물으니 전화 받자마자 엄마, 왜 이렇게 전화 안 하세요? 라고 하던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고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아들이니? 네. 엄마,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한테 문자와 전화를 했던 그 사람은 수십 년 전 제가 낳은 아들이었고, 저는 다음날 바로 만나기로 했답니다.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갓난아기 때 보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혹시나 제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원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다리는 10분 동안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고, 카페 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쳐다봤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제가 있는 테이블로 왔고, 저희 둘은 서로를 마주했죠. 아들은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낳기만 했지 키우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남 같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얼굴을 모르니까 그냥 성인 남자가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 그냥 여기 근처에서 투자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빠는 잘 지내지? 네, 뭐 똑같죠. 근데 엄마, 아들은 말끝마다 엄마라는 말을 했는데 낯선 남자한테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엄마,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음, 말만 해. 무슨 부탁? 아, 몇십 년 만에 만나자마자 이런 부탁드리는 게 너무 염치가 없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아들은 저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때 아들이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아빠 돈 잘 벌잖아. 아빠는 안 본지 오래됐어요. 도박한다고 돈 다 잃어서 도망 다니는 중이에요. 솔직히 수십 년 전 아들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 당황스럽고 낯설었는데 보자마자 저한테 돈부터 빌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나 있어. 우리 집 수입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하네. 미안해. 그 공장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걸로는 어떻게 못하나요? 아들은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어떻게 알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미 저와의 만남은 아들에게 계획된 거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서 생각해보고 연락 준다고 한 뒤 자리를 떴고, 아들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박차고 나왔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제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니까 걱정 없었죠. 남편은 놀라하면서 다신 아들을 만나러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제가 전화도 받지 않으니 아들은 점점 폭군이 되어갔어요. 엄마, 저 호적에 넣어주시는 거죠? 나중에 엄마 죽으면 제가 아들들이랑 유산 3분의 1로 할게요. 저 버리고 간 대가는 치르셔야죠. 계속 답 없으시면 엄마 아들들한테 엄마 과거 다 말합니다. 저는 아들들이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저한테 실망할까봐 알리기 싫었는데 그렇게까지 협박을 하니까 제 아들이라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저희 두 아들이 더 소중한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저를 협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돈 때문에 나 찾아왔니? 그리고 너 버린 거 아니야. 내가 혼자서라도 키우려고 했는데 너희 아빠 집안이 종갓집이라서 너 뺏어간 거라고. 웃기지 마. 18살에 애 낳은 주제 무슨 자격으로 엄마가 되겠다고 그래? 엄마는 나 버리고 사장 부인 돼서 가족도 생기고 좋겠지만 난 이 집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옥이 시작됐어. 엄마가 이 집에서 며느리 되기 싫으니까 날 버린 거잖아. 이미 오해에 오해를 해버린 아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그냥 포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아들에게는 자극이 되었나 봐요. 며칠 뒤 저희 집에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결국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호적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장을 바로 저희 첫째 아들이 봐버렸어요. 보자마자 엄마, 이게 뭐야?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울면서 과거의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말했죠. 실망하고 저를 더러운 여자로 취급할 줄 알았던 아들은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 나한테 맡겨. 라고 해주더라고요. 아들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끝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런 제안은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법적으로 지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얕잡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아들을 호적에 올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에게 제 과거가 알려진 게 조금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라 저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뒤로 아들에게 연락이 몇 번 왔지만 저는 답장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결국 차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협박 문자를 보낼수록 저한테 증거가 남는데 그게 더 자기한테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나 봐요. 가끔씩 아들을 만났던 카페를 지나갈 때 그때의 일이 생각나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니 금방 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한 게 한이 되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한이 싹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제 비밀을 다 알고 나서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고요. 오히려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이 드러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